로고 스튜디오 V.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같이 살고 있는 양주혜라고 합니다. 영상의 주인공 시각장애 직장인 양주혜 씨. 제 이름은 최원홍입니다. 수아로 자기소개하는 청각장애 아빠 최원홍 씨와 저는 최보람입니다. 코다자녀 딸 최보람 씨, 붕붕이를 타고 온 정혜인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대학생 정혜인 씨. 타이틀 로고 모두가 잠든 밤, 화면 해설 홍가연.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현재 남양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고요.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름은 줌이고요. 안내견으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잘 봤었는데 지금은 물건의 형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력입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 줌이 저 잘 때 뭐 하는지, 만약에 깨어 있으면 뭐 하면서 깨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안내견 주미가 사는 원룸. 이리 와. 가자. 화장실 어디 가, 화장실. 화장실로 안내하는 똑똑이 안내견 주미. 축하 아빠. 어디 가. 기다려. 주미에게 양치질을 시켜준다. 건강히 쉬어. 정말 얌전히 있는 주미. 됐어. 됐으면 가볼게요. 아니야, 기다려. 언니랑 같이 가야지. 깨끗하게 칫솔을 세척하고 자, 같이 하세요. 주미가 볼일을 보는 잠시 평화로운 시간.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 소변을 그 자리에 누라 그러면 바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진짜 신기해요. 다시 집. 주미 뒤처리는 언니 목. 청소 중인 언니가 불편하지 않게 멀찍이서 지켜보는 주미. 응? 언제 나갔어? 주변을 살피는 손. 아들 있네? 주미는 화장실을 나가 침대 옆에 있는 쿠션으로 올라간다. 물 마셔. 그렇지. 오후 10시. 준이야, 일어나봐. 내가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어. 언니 매트 깔아줄게. 침대로 올라간 주미. 누워 있어. 언니가 주미를 위해 뭔가 준비한 듯한데? 바로 주미를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주미도 한 번씩 현관에서 무슨 소리 나거나 할 때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막 슬라이딩을 해요. 엄청 격하게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왠지 잘 안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미끄럼 방지를 좀 깔아주면 더 좀 자유롭게 잘 다니지 않을까 해서 구매하게 됐어요. 언니는 셀프 시공 중. 바닥에 매트를 하나하나 이어붙인다. 준이야, 더워. 아니야. 올라가. 쿠션으로 내려온 주미를 침대로 올려보내고 다시 매트 깔기 시작. 오후 10시 50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작업. 중간중간 실수도 있지만 제자리를 찾아 다시 꼽는 세심한 손길. 오후 11시 10분. 오, 됐어. 색깔이 이제 두 종류인데 깔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진한 색이랑 연한 색이 있으니까 글씨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바닥에다 주미 이름을 좀 적어주려고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깔았었어요. 준이, 다 했어. 이거 봐, 네 이름이야. 보이니? 매트를 다 붙이자 주미라고 써있다. 이리 내려와. 돼 이제. 낯선 매트 앞에 불안해 보이는 주미. 무서워? 언니 잡아줄게. 이리 내려와. 옳지. 알겠다. 이제 하나도 미끄럽지? 자꾸만 미끄러지는 주미가 신경 쓰였던 언니. 오후 11시 이리 30분. 와. 여기 앉아. 기다려봐. 장난감 공을 들고 방 끝으로 간다. 이게 바로 둘만의 공놀이 방식.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던져주고 가져오게 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던져놓고 어디로 던졌는지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본 방법이 제가 먼저 가서 갖다 놓고 주미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저도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하고 주미도 이제 놀기가 편하더라고요.
밤 12시 20분. 자기 전 익숙하게 약을 먹고 익숙한 찬장 정리도 깔끔하게 마무리. 밤 12시 35분. 중시? 침대에 앉은 언니는 주미를 부른다. 귀여워. 언니에게 안겨 애교쟁이가 된 주미. 중이 잘못했어요. 얼굴로 나 뗄라 했지, 너 손으로. 못 뗄라 했지. 아우. 화해 뽀뽀. 밤 12시 50분. 15분 후에 알람 맞춰줘. 침대에 앉아 태블릿 PC로 지난밤 읽다만 책 페이지 찾는 중. 책을 읽는다든지 저희가 많이 쓰는 메신저나 뭐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때 글자를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읽어줘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쓰기에는 확실히 애플 제품들이 괜찮아요. 음성 출력도 되게 잘 되고 시리 같은 비서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에는 그 접근성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 그 개발팀의 뭐 간부직에 장애인 분들이 직접 계세요. 본인들이 쓰기 편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익숙한 소리에 주미는 꿀잠에 든다. 새벽 1시 15분. 이제는 진짜 잘 시간. 현관 등까지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눕는다. 오전 6시 반에 깨워줘. 알람이 오늘 이따가 오전 6시 30분에 설정되었습니다. 고마워. 영상을 본 청각장애인 최원홍 씨가 수화로 이야기한다. 이분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계에 진동이 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시지? 딸 최보람 씨의 대답. 요즘은 핸드폰으로 인공지능한테 몇 시에 깨워달라고 말하면 알람이 울려 최원홍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점자 시계로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방식이 다르구나. 이어서 집 화면으로 전환. 스마트폰을 베개맛 인형에 꽂아두고 언니도 잠이 든다. 새벽 1시 50분. 새벽 1시 50분이야?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자꾸만 기침을 하는 언니. 언니가 걱정스러운 주미는 깨어나서 언니를 돌아본다. 언니가 기침을 멈추자 주미는 다시 눕는다. 새벽 3시. 언니가 손으로 침대를 내려쳐서 주미는 놀라 딸꾹질을 한다. 강아지가 언니분이 움직일 때마다 다 감각을 곤두세우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잠. 새벽 3시 20분. 어디선가 큰 숨소리가 들린다. 영상을 보고 재밌다는 듯 웃는 주혜 씨. 범인은 바로 주미. 드르렁 코도 곤다. 움찔대기도 한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주미의 잠버릇. 뭉지도 새벽에 중간중간 막 짖고 이러는데 진짜 사람 같아. 다시 잠. 새벽 5시 40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난다. 인형 속에 껴둔 휴대폰을 꺼내 알람을 끈다. 휴대폰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밤새운 연락을 확인한다. 기상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미와 인사하기. 주미가 침대 위로 올라온다.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린다. 꼬리가 기쁨의 터보 엔진이다. 언니 대신 화장실 좀 갔다 와라. 묵묵부다. 언니 품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주미. 일어날까? 꼬리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밥 먹을까?
주민은 벌떡 일어나 꼬리를 세차게 흔든다. 깔끔쟁이 언니는 이불 정리가 먼저다. 언니를 보채는 다급한 발소리. 밥그릇을 챙겨 식사 지정석에 놓아두고 방에 불을 켰는데 손이 다시 버튼으로 향한다.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쓰기 더 까다로운, 물리적으로 누르는 버튼보다는 조금 불편한 약간 그런 발명품이거든요. 여기 이사 오고 거의 대부분이 다 터치로 조작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집에 전등부터 해서 화장실 환풍기까지 다 터치로 되어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져 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헤맬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터치 스크린이다. 사료가 든 수납장이 열리자 설레는 견심. 주미의 먹방 ASMR이 펼쳐진다. 먹방을 끝낸 주미는 쿠션으로 돌아오고 설거지는 언니 목. 주미 밥그릇을 원래 자리에 둔다. 아침 7시. 엎드려. 씻으러 가기 전 챙겨주는 주미 간식과 장난감. 뭐 먹고 있어? 혼자서도 잘 노는가 싶다가도 언니가 있는 화장실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주미. 언니는 언제 오는 거지? 주미는 심심하다. 드디어 열린 화장실 문. 다 먹었어? 주미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머리를 말리면서 출근 준비 시작. 드라이기 콘센트를 뺀다. 서랍에 드라이기를 넣는다. 수납장에 있는 블록 달력을 들어 요리조리 돌려 날짜를 맞춘다. 집안을 좀 정리하게 되는 거는 이제 혼자 살면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 거. 진짜 리모컨 하나를 찾을 때도 저희 집에 리모컨 자리가 있어요. 항상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되고 이게 몸에 배고 나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연다. 기가진이 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갈배동 날씨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친절한 날씨 안내. 1도입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와. 국번 없이 100번으로 가입 신청해주세요. 안 해도 되는 거. 아침 7시 20분. 4월에 1도가 웬 말이야. 옷장에서 옷을 꺼낸다. 전리번 플러스 켜줘. 휴대폰을 들어 옷을 찍는다. 이게 뭐예요? 설리번? 한동안 이제 셔츠를 색깔별로 다 이렇게 사놨었거든요. 근데 밝은 계열은 비슷비슷하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리번 플러스라는 어플을 알게 돼가지고 색상 인식 기능이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인식률이 괜찮더라고요.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하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일 좀 좋은 거는 만약에 어딜 간다. 그러면 그 근방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혹은 뭐 편의시설이 어딘지 이제 대략적인 정보가 이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배달 어플이나 등본을 떼러 갈 때도 이제 지문만 찍으면은 그냥 인쇄되는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코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관공서 일을 보려고 하시면은 제가 학교를 외출이나 조퇴를 하고 관공서에 따라갔어야 됐었고 시켜 먹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됐었는데 유치원 때 막 치킨 시켜야 되고 집 주소 말해야 되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촬영 버튼 회전색 휴대폰 앱으로 스마트하게 옷을 고른다. 원하는 색의 옷을 골라 입는다. 양말까지 신고 겉옷을 걸치면 외출 준비 끝.
옷 고르거나 살 때 이제 주변에 제 또래 애들한테 요즘 이게 유행하는 컬러가 뭐냐 이런 걸 좀 물어보기도 하고 살 때도 웬만하면 정한인 분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피부 톤에 잘 맞는 거 있는지 그런 거 봐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주미 차례. 앉아봐. 나갈 생각에 한껏 신난 꼬리 사운드. 둘만의 수신호를 한 후 주미에게 조끼를 입히고 이리 와. 어디 가? 하네스를 착용하려는데 머리를 다른 곳에 들이미는 주미. 이렇게. 옳지. 이번엔 제대로 착용. 스마트폰 챙기고 창문 닫고 출근 준비 완료. 시각장애 직장인의 밤을 본 소감은? 주미가 저 뒤척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깨거나 이런 건 진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우리 주미의 좀 숙면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얌전히 자야겠다. 노력해볼게, 주미야. 눈이 불편하건 귀가 불편하건 각자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방식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잘 사시는 거잖아요. 좀 신기하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그냥 볼 때도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지난 편에 이어서 또 울먹이는 정혜인 씨. 안내견을 만난 비장애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가 주미를 만나고 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본 건데 길에서 안내견을 만난 아이들이 와 안내견이다 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옆에서 저 친구는 착한 강아지야 저 친구는 이렇게 물지 않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지만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는 강아지란 얘기는 선뜻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의식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지만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저 사람 앞에서 말하면 안 되겠지, 실례겠지? 라는 생각 자체 이미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저 강아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길을 알려주는 착한 강아지야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좀 빠르게 퍼질 수 있게 장애 당사자들도 많이 알리고 목소리 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엔드 타이틀 로고 비디오 빌리지.